경진이는 아들 창식이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상남자였죠. 계집애처럼 곱상한 얼굴의 창식이와는 정반대로 첫인상부터 강렬한 남성미가 물씬 풍겼어요. 고등학생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듬직하고 건장한 체격에 턱에는 시커먼 수염 자국도 보였고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크고 깊은 눈망울이었어요. 그 눈은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는 듯했고 때로는 황홀한 듯 저를 응시하곤 했죠. 그렇게 강렬하게 쏟아지는 시선에 아들의 친구인 경진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끌림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설레는 것을 느꼈네요. 창식이가 군대 가기 전에는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숙제를 하고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어떤 날은 아예 며칠씩 저희 집에서 뒹굴뒹굴 지내다 가기도 했고요. 저한테는 친아들 창식이만큼이나 살갑게 굴었고 집안일도 제 일처럼 척척 도와주었어요. 장 보러 갈 때 무거운 짐도 당연하다는 듯이 들어주고 식당 일이 정신없이 바쁠 땐 슬쩍 와서 서빙도 돕고 힘들고 굳은 일도 절대 마다하지 않았죠. 저는 그런 경진이가 마치 제 아들처럼 예쁘고 고마웠어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문득문득 사무치는 외로움에 밤잠을 설칠 때면 남자 생각이 간절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애써 마음을 다잡고 혼자 꾹꾹 눌러 참았어요. 다시는 남자 때문에 울고 싶지 않다. 내 인생의 남자는 이제 없다. 그렇게 다짐하면서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제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진이가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경진이에게 눈길이 가는 걸 어쩔 수가 없었어요. 경진이는 밝고 씩씩했고 어딘가 모르게 듬직한 구석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죽은 남편과도 닮은 구석이 많았고요. 어느 순간부터 제 눈에도 때나 남자답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가끔씩 저를 빤히 바라보는 깊고 진한 눈빛을 마주할 때면 심장이 쿵 하고 발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죠. 그냥 가슴 한켠이 순간 울렁이고 작게 흔들리는 정도였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주 희미하고 간질거리는 떨림. 잊고 지냈던 감정이 아주 작은 먼지처럼 살짝 날아든 기분이었죠. 예전엔 그냥 아들 친구, 동생처럼 편하게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녀석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건 분명했어요. 어깨도 꽤 넓어졌네. 키도 훌쩍 컸네. 웃는 모습이 제법 남자다워졌네. 별 뜻 없이 무심하게 툭툭 던지는 생각들이 어느새 저도 모르게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죠. 솔직히 말하면 경진이의 싱싱하고 젊은 에너지가 부럽기도 했어요. 나이가 드니 그런 활력 넘치는 젊음이 그 자체로 예뻐 보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창식이는 제 방에서 신나게 게임하느라 정신이 없고 경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흘끔 경진이를 훔쳐봤죠. 그때였나 경진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게 순간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어색한 침묵이 묘하게 흘렀죠. 경진이 눈빛이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제게 머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저렇게 빤히 쳐다보지 싶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저도 시선을 피하기가 좀 그랬어요. 얼굴이 갑자기 화끈거렸다거나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거나 그런 과장된 반응은 절대 아니었고요. 그냥 아주 약간 뺨이 붉어지는 듯한 미묘한 느낌 정도. 괜히 어색함을 감추려고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물었죠. 경진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늦었네. 이제 집에 가봐야 하지 않니? 제 말에 경진이가 살짝 웃는데 그 웃음이 예전처럼 마냥 해맑고 천진난만하지만은 않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어요. 뭔가 좀 더 어른스러워졌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순전히 제 기분 탓일까? 속으로 혼란스러웠죠. 아줌마, 저 사실은 아줌마랑 얘기 좀 더 하고 싶어서요. 경진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낮고 부드럽게 들렸어요. 마치 제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이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감미로운 목소리였죠. 무슨 얘기? 또다시 어색하고 엉거주춤한 질문이 저절로 튀어나왔어요.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지만 왠지 모르게 녀석의 다음 말이 몹시 궁금해 견딜 수 없었죠. 저 아줌마 사실은. 경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드디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어요. 저 아줌마 좋아해요. 경진이의 고백은 솔직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었고 훨씬 더 강렬하게 제 심장에 파고들었어요. 머릿속이 순간 하얗게 비워지는 기분. 좋아한다니 아들 친구가 나를 현실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낯선 상황에 멍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설렘이 마치 폭풍처럼 제 안으로 거세게 밀려왔죠. 그때는 순간 당황해서 아줌마한테 함부로 장난치는 거 아니야 라며 얼버무리고 그냥 넘겼지만 어쩌면 그때부터 아주 옅은 썸 같은 야릇한 감정이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조심스럽게 피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로 경진이가 전과는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녀석의 시선이 왠지 모르게 조금 더 길어진 것 같기도 하고 녀석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괜히 신경이 쓰이고 의미 부여하게 되고 혹시 경진이가 정말로 나를 하는 아주 찰나의 망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기도 했죠. 하지만 곧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아줌마가 주책이지. 나이 차이가 도대체 얼만데. 게다가 아들 친구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스스로 현실의 높은 벽을 굳건하게 만들고 애써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고 발버둥 쳤죠. 하지만 이미 한번 움튼 감정의 작은 씨앗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끈질기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50살의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30 중반에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어요. 남편과 갑작스럽게 이별하고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신없이 장사를 하다 보니 어느덧 50대가 되었네요. 결혼 전 저는 연애 경험이 전무했어요. 요즘 흔히 말하는 썸은 몇 번 있었던 것 같지만 제 성격 탓인지 외모 탓인지 혹은 시간이 없어서였는지 연애로 발전한 적은 없었어요. 여중 여고 여대를 거치고 여성 중심 직장에서 일하며 남자 만날 기회 자체가 드물었죠. 학창 시절부터 소위 아싸 기질이 있었던 터라 클럽 같은 곳은 당연히 가지 않았고 집, 일집을 반복하며 26살까지 모태솔로였어요. 그러다 5살 연상의 남편을 중매로 만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시며 결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만난 지 겨우 3달 반 만에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었네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전생에 결혼 못하고 죽은 귀신이라도 씌었냐며 놀렸지만 저는 매일매일 행복한 신혼을 만끽하며 즐겁게 살았어요. 사실 결혼 전에 남편에게 모태솔로임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남편은 정말 신기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몹시 기뻐하더군요. 저야말로 결혼 상대로 딱이라면서요. 이후 남편은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남자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제게 남편은 하나부터 10까지 세심하게 가르쳐 주었고 남녀 간의 사랑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깨닫게 해주었어요. 어른들이 그토록 속궁합을 강조하는 이유를 남편을 만나고 나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죠.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듯 했거든요. 저희 부부는 그야말로 찰떡궁합이었던 겁니다. 물론 남편이 그 방면에 탁월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저희 만남을 운명처럼 여겼고 결혼 역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이후 저는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사건이 있었던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주 5일 근무라 토요일이 휴일이지만 그때는 토요일도 반나절 근무를 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왔어요. 여보, 나 지금 사무실 사람들이랑 낚시 가기로 했어. 간식거리 좀 챙겨줄 수 있어? 남편은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가정에도 헌신적이어서 부부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아들 창식이에게는 더없이 자상한 아빠였고요. 하지만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언제부터인가 혼자 낚시를 즐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한 달에 2번 정도 낚시를 다녀오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짧은 시간조차 온전히 함께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휴일이면 오롯이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으니까요.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방으로 낮잠 자는 창식이 얼굴을 한번 보고는 베란다에서 낚시 가방을 챙기고 있었죠. 여보, 나랑 창식이도 같이 가면 안 돼? 저는 간식을 챙기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남자들끼리 가는 거야. 다음에 창식이랑 당신이랑 셋이 오붓하게 같이 가자. 오늘은 집에서 쉬어. 남편의 단호한 말에 조금 야속한 마음이 들었죠. 대충 낚시 가방을 챙겼는지 남편은 현관문 앞에 가방을 내려놓고 제 팔목을 잡더니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잠깐만 방으로 와봐. 오늘 기필코 대어를 낚아올 테니 기대하라고 하며 저를 안방으로 이끌었죠. 사실 남편에게는 낚시에 대한 징크스가 하나 있었어요. 낚시를 시작하면서 재미는 붙였지만 희한하게도 고기 운이 따르지 않았거든요. 잔챙이만 간혹 낚을 뿐 그 흔한 대물 구경조차 제대로 못 해봤다는 거예요. 낚시 경력이 벌써 3년이나 되었는데도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큰 고기를 낚아본 적이 없으니 은근히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혼자 낚시를 떠나려는 남편. 서운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거렸거든요. 그런 저를 남편은 안쓰럽게 바라보더니 제 손을 잡고 안방으로 이끌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날 밤 남편은 40cm나 되는 큼지막한 붕어를 낚아온 것 있죠. 그 이후로 남편에게는 낚시를 떠나기 전에 꼭 부부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웃지 못할 징크스가 생겨났답니다. 남편은 낚시 가방과 제가 싸준 간식거리를 들고 아들 창식이와 저만 집에 남겨둔 채 낚시를 떠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네요. 그 길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쾅쾅 울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뛰어나갔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박 과장님이 물에 빠지셨대요. 어서 빨리 가셔야 해요. 남편과 함께 낚시를 간다고 했던 김 대리가 숨을 헐떡이며 저희 집으로 뛰어들어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였어요. 저는 정신없이 옷을 갈아입고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함께 김 대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발 남편이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하지만 사고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 그리고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었고 슬픔과 혼란이 뒤섞인 분위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에도 멀쩡하게 있던 배가 갑자기 요동치더니 뒤집히지 뭡니까? 관리인으로 보이는 듯한 사람이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다급하게 물으셨습니다. 혼자 배를 탔습니까? 관리는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웬 아가씨인지 아주머니인지 모르는 분이랑 같이 탔다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었죠. 아니, 누구랑 같이 탔다는 거요? 지금 구조대원들이 찾고 있으니 곧 나올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관리인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구조대원이 배를 타고 와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정 사장님, 밧줄하고 사람 몇 명 더 필요하겠는데요. 아니, 왜 그러는 거요? 관리인이 불안한 표정으로 묻자 구조대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관리인의 귀에 입을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참나, 내 낚싯배 빌려주고 이런 일이 다 생기다니. 관리는 시아버님을 조금 옆으로 모시고 가더니 뭐라고 귓속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불안감이 더욱 커져갔죠. 잠시 후 구조대원들이 물에 빠진 남편을 건져냈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남편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숭이 상태였어요. 그 순간 모든 상황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낚시를 핑계로 바람을 피워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남편과 함께 죽은 여자가 누구인지 그 여자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낱낱이 밝혀졌어요. 제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그 여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을 보낸 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남편을 멀리했고 혼인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쫓겨나듯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후 다시 저희 남편과 몰래 만남을 이어왔던 거예요. 시부모님은 그 사실을 알고 저와 선을 보고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남편을 설득해 일사천리로 결혼식을 올리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그 여자는 서로를 잊지 못하고 위험한 만남을 계속해왔던 것이죠. 매주 토요일이면 낚시를 간다는 핑계로 둘은 은밀하게 만나 미래 여행을 즐겼고 사고 전날 밤에는 배를 빌려 낚시를 하다가 새벽녘 배 위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격정적인 감정에 휩싸였다가 그 바람에 배가 심하게 흔들려 결국 함께 익사를 하였는데 두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끌어안고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실신하고 말았네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두 사람의 시신은 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었고 친정 식구들은 시댁 식구들과 그 여자 가족들을 상대로 험악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싸우는 이유를 오빠에게 물었죠. 오빠는 처음에는 회피하더니 걔가 집요하게 묻자 마지못해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 여자 집에서 남편의 어머니, 즉 저희 시어머니에게 이왕 이렇게 같이 죽은 마당에 저 세상에서나마 편히 잘 살게 영혼 결혼식이라도 올려주자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친정 어머니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하나뿐인 딸이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는데 괘씸한 여자와 영혼 결혼식을 올려달라고 부탁하다니 친정 식구들은 격분하여 시댁 식구들과 그 여자 집안과 거친 언쟁을 벌였던 것이었죠. 저는 이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을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네요. 그 후 친정이나 시댁에서는 저에게 재혼을 종용했지만 저는 이 세상에 남자라는 남자는 믿을 놈 하나 없다는 생각에 휩싸여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요. 오직 아들 창식이만을 바라보며 억척스럽게 살았죠. 시댁의 도움과 결혼 후 알뜰하게 모아둔 돈, 그리고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합쳐 저희 집 근처 시장에서 작은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면 술 취한 남자들이 과부하며 끈적거리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이 너무나 싫었네요.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모은 후 도시 근교의 땅을 사고 새로 건물을 올려 멋진 불고기집을 시작한 것이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저의 노력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아들 창식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군요. 작년에 창식이가 그토록 바라던 명문대학에 무난히 입학하자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창식이가 군대에 가고 텅 빈 집안에 혼자 남겨지니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어요. 경진이는 그런 저를 위로하듯 더 자주 저희 집에 왔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밤늦도록 제 옆에 있어주기도 했죠. 경진이와 함께 있을 때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밤 경진이가 제 어깨에 기대 잠이 든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경진을 남자로서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금기된 감정이었기에 속으로만 끙끙 앓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도 텅 빈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TV를 보는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경진이가 불쑥 들어오는 거예요. 술 냄새를 풍기면서요. 경진아, 이 시간에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핀잔을 주자 경진이는 혀 꼬부라진 목소리로 엉뚱한 말을 하는 거 있죠. 아줌마, 저 아줌마 정말 좋아해요. 술 기운에 하는 소리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좋아한다는 말이 처음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저도 이제 성인인데 아줌마 좋아하면 안 돼요?
경진이는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로 제 곁으로 다가와 덥석 손을 잡는 거 있죠. 순간 당황했지만 이상하게 싫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따뜻하고 설레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싫어. 이러면 안 되지. 입으로는 완강하게 부정했지만 제 손은 경진이의 손을 뿌리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손을 포개어 감싸 쥐고 있었어요. 제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솔직한 몸의 반응에 당황스러웠죠. 아줌마는 제가 정말 싫으세요? 싫은 건 아닌데 저는 차마 경진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싫다는 말과는 정반대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이제 아줌마는 제가 책임질게요. 아셨죠? 경진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며 저를 더욱 꽉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 저는 10년간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낯선 설렘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어요. 결국 저는 경진의 품에 안겨 그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말았답니다. 정말이지 제가 미친 게 분명했어요. 아들 친구를 남자로 받아들이다니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아요. 여보, 사랑해. 경진의 품에 안겨 행복감에 젖은 저는 무의식적으로 경진을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불렀어요. 10년 만에 다시 사랑을 시작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그것도 아들 친구와 어쩌면 경진이는 창식이가 군에 가기 전부터 이미 제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편안함, 익숙함, 그리고 묘한 설렘. 경진이는 어느새 제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저도 모르는 사이 제 마음을 빼앗아 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경진이와 저는 비밀스러운 연인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들에 대한 죄책감과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숨기려고 했지만 경진이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점점 마음이 녹아내렸죠. 사실 경진이와 너무 잘 맞았네요. 마치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왔나 싶을 정도로 두 사람은 비슷한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경진이만 보면 이성을 잃고 말았죠. 경진이는 학교 수업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틈만 나면 저를 찾아왔고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었어요. 잃어버렸던 젊음과 설렘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죠.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경진이와 몰래 데이트를 즐기는 마치 20대 연애 초반 같은 풋풋하고 짜릿한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경진이는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는 대신 자기야라는 낯간지러운 호칭으로 불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듣다 보니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젊어진 것 같고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설레었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가장 큰 걱정은 아들 창식이었죠. 군대에 있는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혹시라도 경진이와 절교하고 저를 원망하면 어쩌나 밤잠을 설칠 정도로 걱정이 되었어요. 경진이에게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경진아, 우리 관계 창식이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정말 끔찍해. 상상만 해도. 제 걱정에 경진이는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듯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줌마, 너무 걱정 마세요. 창식이는 이해해 줄 거예요. 제가 알아서 잘 말할게요. 경진이의 말은 고마웠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진이를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죠. 어쩌면 이것은 제 인생에 다시 찾아온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간절함 때문이었을 거예요.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을 두드려 열어준 사람이 경진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경진이가 조심스럽게 창식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의 관계를 털어놓았다고 했어요. 밤새도록 잠을 설쳤죠. 아침이 되어 초조하게 경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경진아, 창식이 반응이 어땠어? 뭐라고 하던 경진이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줌마, 걱정 마세요. 창식이가 처음에는 조금 놀라긴 했지만 오히려 저희 잘 되라고 응원해줬어요. 자기도 아줌마 외로울까봐 걱정했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라고 했다니까요. 경진이의 말을 듣고 안도의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던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죄책감에 얽매이지 않고 경진과의 사랑에 푹 빠져들 수 있었어요. 경진이는 정말이지 저에게는
과분한 남자였어요. 젊고 혈기왕성한 나이인데도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으니까요. 어쩌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이 기적 같고 행복하네요.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